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외전의 최기철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30여 년간 활동해온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위안부 해결을 위해서 시민운동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 논란의 시작이었는데, 최근에는 정의기억연대와 전 이사장이었던 전 대표였던 윤미향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에 대한 비리 폭로전을 넘어서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들도 끼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논란의 시발점인 이용수 할머니 뒤에 배후가 있다, 이런 음모론과 함께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널리즘을 선도하는 저희 뉴스토마토 법설팀은 오늘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 논란을 객관적으로 짚어드릴까 합니다. 시사평론가 법무법인 공감의 김한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시에 윤미향 당선자가 드디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딱 드는 생각이 법률 용어로 저런 게 있습니다. 어떤 실기했다. 실기. 예. 왜냐하면 이 이용수 할머니의 이제 기자회견, 이제 1차 기자회견이죠. 벌써 나온 지가 몇 주 됐고요. 그리고 또 2차 기자회견까지 있었고요. 그렇죠. 또 이 틈을 타서 일본 산케이 같은 극우 언론이라든가 우리나라 또 극우 인사들이 그 위안부 역사를 왜곡하는 어떤 그런 심포지엄도 열고요. 네.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이용수 할머니의 그런 어떤 기자회견을 어떤 일종의 폭로죠를 유발했던 당사자가 그 윤미향 씨거든요. 예. 법률 용어로 실기라고 하셨는데, 예. 저희는 실망입니다. 아, 실망. 그렇죠. 실망보다 더 좀 센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예. 그거는 좀 저도 이렇게 떠오르네요. 과한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우선 이 사태 본래 논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 사실 이 위안부 역사는 거의 그 전 세계적 국제적으로 이미 정리된 사안입니다. 정리됐다는 게 뭐냐면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죠. 그 강제 징집을 해갖고 꼭 물론 이제 그 당시 조선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 일부 한 20%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피해를 보신 거죠. 예. 이거다 강제 징집을 해서 그 어떤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인 거에 대해서는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인정했고 반드시 일본은 사과를 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라.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전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일본의 극우 세력과 좀 비슷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뭐 예를 들면은 뭐 자발적으로 간 거 아니냐, 뭐 매춘부다, 뭐 예. 일본이 동원한 증거가 있냐, 이런 주장분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사실 이런 어떤 세력들과 계속 싸우고 나온 게 30년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용수의 할머니가 이번에 주장하신 것은 그 30년 동안 그 어떻든 간에 그 많은 공로를 그 인정받은 이 정대협이죠, 전씨는 이 단체의 어떤 회계 부정 의혹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 정 의원이 진실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고 예.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방향이 맞느냐, 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방향이 엉뚱한 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2번을 하셨는데 2번 다 보셨나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일정 부분 일단 놀라웠던 것은 연사가 굉장히 많으시지 예, 않습니까? 92살이시죠. 예. 근데 본인의 어떤 의사를 좀 의식이겠죠. 그걸 전달하려는 것이 상당히 명료하시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약간의 뭐 중언부언하시거나 뭐 단어가 좀 정확히 안 들리는 경우는 있어도 예. 그 메시지는 정확했습니다. 예. 지금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 여론의 향방도 약간 변하고 있죠. 특히 이제 음모론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우선 관련 영상 잠깐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기자회견문 이거 읽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겠지만 읽어보면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입니다. 문장을 보면 여러 문장들이 도저히 그 연세 어르신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게 금방금방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고 정대한 성과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을 준비해야 한다. 뭐 이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소수 명망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논리는 주로 시민단체 혹은 몇몇 이름 있는 사람들이 시민단체나 조직을 이끌거나 할 때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전형적인 단어예요. 소수 명망가. 굉장히 일상 용어가 아니죠. 예. 이런 단어들이 많습니다. 할머니가 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이거 이제 그 오랫동안 주장하던 이야기거든요. 그 논리이고. 일본에서 위안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지향적 발전부터 얘기를 합니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애초에 인정조차 안 하는데, 이런 단어를 쓰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뒤에 있는 게 아닌가. 예, 보셨는데 지금 이영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이 음모론 어떤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가장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한 측은 배우 세력이 있다. 배후 세력. 예, 배우 세력을 특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배우 세력에 동조하는 일부 네티즌들은 이제 뭐 민주통합당 세력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미래통합당.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통합당 쪽 이름들이 참 그래요. 예, 이제 당을 명을 하도 자주 바꾸셔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통합당 쪽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측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한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뭐 7-8명이라고 하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 do와주고 더 노골적으로 이제 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결국 그 내면에는 할머니는 그냥 뭐 이 사람들이 조종한 대로 내지는 써준 대로 그냥 읽는 거 아니었냐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좀 음모론인데 사실 여기서 한층 더 나간 극우 세력들이죠. 그는 극우라고 생각도 안 들고요. 그냥 반동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반동.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라고까지 아주 비난을 하시는 반동 세력들도 있고요. 언론사는 물론이고 유사 언론, 또 언론을 가장한 유튜버들, 농객들 이런 세력까지 가담해서 음모론을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뭐 구체적으로 지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내드린 영상도 관련 영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런 같은 내용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거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자꾸만 음모론을 제기한 겁니까? 지금의 음모론은 그때와 뭐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가장 주된 초점은 저거겠죠.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기자회견 내지는 어떤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그 지인이 그 내용 이런 거 자체를 굉장히 좀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굉장히 가득하다. 가득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이게 뭐 진정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지금 의도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뭐 8년 전 녹취록도 나왔더라고요. 그 할머니랑 그 윤미향 당선자 그 당시 문제가 좀 있었던 얘기죠. 결국 초점은 이렇게 왜곡시키고, 그럼 그 반대적으로 항상 반대급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윤미향 당선자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지킨다. 윤미향을 지킨다. 윤미향 당선자를 지킨다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음모론, 배우론을 제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왜 지킬까요? 저는 그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누군지는 아시나요? 누군지는 아세요? 왜 그 음모론,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를 지키기 위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추정된다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방송에 나와 가장 대표적인 분은 이제 김어준 씨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음모론의 대가시니까. 뭐 지난 대선 과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음모론을 항상 제기하셨잖아요. 이번에도 음모론 제기하는데 그 당시 과거에 그 김어준 씨가 제기했던 뭐 이명박에 대한 비리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그것이 반드시 그 사실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떤 공적인 영역이었고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가치는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용수 할머니의 어떤 발언에 대한 음모론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 이분이 권력자입니까? 사안이 좀 다르다. 아니 이분이 지금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으세요? 음. 아니 견제받아야 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도 지금 일정 부분 이제 언론인이 아니겠습니까? 예.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인데 예. 누군가에 대해서 그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견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 강도는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과 뭐 국회의원, 대통령 견제라든가 비난의 목소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실명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누군가는 익명으로 A씨로 나오고. 예. 근데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이렇게 견제받아야 될 권력자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미 그 10대 젊은 나이에 그 일본으로부터 가혹한 어떤 반인륜적인 피해를 보신 분이시고 이런 분한테 무슨 지금 이렇게 과거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한 것처럼 무슨 음모론, 예. 배우론 또 제기하는 그 동기 자체가 이해 안 되고요. 음. 더 나아가서 지금 그러면 노골적으로 그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지금 거짓말한 거냐? 그럼 이용수 할머니가 이용수 할머니 말씀이 거짓말이냐? 아, 거짓말이냐? 그걸 묻고 싶어요. 거짓말이냐? 더 나아가서 예. 이분은 그럼 이번 기자회견만 거짓말이라는 거냐? 아니면 이분이 과거에 주장했던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냐?까지도 묻고 싶고요. 사안이 다르고 선을 넘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MB 다스베이다라든지 또 아니면 세월호 관련 또 19대 대선 문제에서도 그때 영화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의혹을 제기했었고 일부분은 또 사실 또 밝혀지기도 했고 사회를 공기로 환기시키는 데는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지요. 그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던 게 네.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언론인 또는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그 견제라든가 감시에 끄는 그 대상이 뭐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이 있는 고위공직자 아니면 뭐 재벌 그렇죠? 예. 뭐 이런 데다가는 굉장히 가혹할 정도의 검증의 시선을 보내는 건 맞아요. 예. 물론 때로는 그 시선 자체가 약간 뭐 잘못된 시선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검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들여다볼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사안은 너무 다른 사안이죠. 음. 왜 이 할머니를 검증을 하죠? 그렇군요. 예. 이거 좀 김어준 씨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뉴스공장에 끌려가시는 거 아닙니까? 끌려가면 뭐 구속되는 건가요? 아니 뭐 맞는 말씀이고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김 여사님 말씀에 좀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뭐 김호진 씨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뭐 그분이 늘 강조하셨던 쫄지 마, 예. 쫄지 마 정치. 예. 지금의 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발언은 그분이 처음에 우리 대중들한테 등장했을 때 내지는 일정 부분 스타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자세와는 사뭇 다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어준 씨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명을 뭐 밝히고 합니다. 김어준 씨하고 이 외에 이제 몇몇 언론사, 유사 언론사, 유튜버들 이 사람들이 배우설을 지목을 하면서 주장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우선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하신 발언이 할머니 말투가 아니다. 정치적인 용어가 많이 들어왔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어떻게 아니 저는 보시나요? 제가 어떤 뭐 과거에 이제 어떤 뭐 변호사 단체 일을 할 때도 예. 어떤 공적인 어떤 뭐 문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기자들한테 입장을 낼 때는 네. 그 문서를 제가 다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다른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고요. 예. 그리고 제 생각에 기본 초안은 있겠지만은 그리고 저보다 훨씬 문장을 잘 쓰는 분의 도움도 받고요. 그래서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평상시 어떤 말투라든가 문체가 잘 안 나옵니다. 좀 더 정제된. 왜냐하면 문어체와 구어체가 다르다. 다르죠. 그리고 용어 자체도 예. 평소에 제가 쓰지 않았던 용어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들한테 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니까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 이거는 온 국민이 관심 갖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90살이 넘으신 분이면 당연히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예. 그 용어 자체도 평상시에 그분이 쓰는 용어가 아니더라도 좀 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수양딸이
예, 그거를 다시 받아서 정리를 해줬다고 하죠. 그게 너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밝히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부분을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근데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제 할머니의 그 말투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누가 한 뭐 7, 8명이 옆에서 같이 협업이라고 하죠. 같이 도와가면서 쓴 건 아니냐. 요런 또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7, 8명도 아니고 한 명이 같이 나는 혼자 못 자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꼭 있잖아요. 어, 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양 따님. 예. 예, 수양단인데 그 사람한테 이걸 내가 썼는데 그 토를 좀 똑바로 그래가 이대로 쓰라고 했는 거 이거를 쓰려고 그러니까 네. 좀 꾸꾸꾸꾸라 있었어요. 네. 할머님이 그 지금 꼬불꼬불 쓰셨다고 했는데 그 꼬불꼬불 쓰신 초안도 그럼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예, 그걸 뭐 붙이돌라 하든지 예. 그 하면 붙여줄 거예요. 아, 붙여달라고 저희가 하면 붙여주실 거다. 예. 알겠습니다, 할머님. 그러니까 뭐 예. 할머님이 직접 쓰신 그 초안도 있고 심지어 어휘도 바꾸지 않은 채 수양따님이 그냥 또박또박 적은 것뿐이다, 옮겨 적은 것뿐이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제가 혼자 하면서 머리를 알가면서 그래가지고 네. 참 죽고 싶은 심정이었었어요. 예, 지금 뭐 이용수 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는데 이게 할머니 말투가 아니다. 이런 부분은 뭐랄까요? 그러니까는 기자회견문이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데 고정적으로 나오는 멘트 같습니다. 7, 8명이 합작을 했다고 단정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물론 그에 대한 근거는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왜 7, 8명인지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2, 3명일 수도 있고 10명이 넘을 수도 네, 있는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예, 어쨌든 뭐 타당한 추론은 아니라고 지금 보시는 거죠? 분명히 저는 그 다른 사람들 외부 인사들의 도움을 받은 건 맞고요. 그 도움을 받는 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 네. 숫자가 뭐 2, 3명인지 5, 6명인지 10명인지는 모릅니다만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예. 가장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쟁점은 저거죠. 이용수 할머니가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담은 그 기자회견이었냐.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기자회견에서 그 나온 메시지들이 그 사실에 가깝냐 아니면 거짓이냐. 예. 여기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실제로 영향력을 갖고 전파의 속도가 실리는 요인 중에 하나는 구체성이거든요. 네. 7명에서 8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숫자 데이터로 해서 구체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팩트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시하는 분들의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2차 회견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중에 정신대와 위안부를 혼동했다.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원래는 그 정신대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이름을 또 그렇게 걸으면서 아니면은 반대로 위안부를 위한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 기부금을 모아서 그걸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요.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이미 30년 전 일이고요. 30년 전 일이고 사실은 이 정대협이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사실은 이 정신대와 예. 위안부의 개념 자체가 뭐 명확하지도 않았고요. 예. 저도 잘 몰랐고요. 사실은 그 추격받았던 건 다 저거죠. 일본 그 정부 자체, 일본 정부가 네. 그 1940년대 특히 40년대죠. 우리나라 조선 그 여성들에게 굉장히 극악한 반인권적인 행위를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그 당시만 해도 정신대가 무엇이고 위안부가 무엇인지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예. 저도 잘 몰랐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예. 그냥 쇼킹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용수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거죠. 정신대랑 위안부는 명확히 다른 대상이었고 예. 근데 그 외부에는 이제 위안부 지원을 한다고 이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만 쓴 것이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자꾸 엉뚱한 곳에 지출됐다는 거예요. 예.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용수 할머니 당신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고 윤미향 당선자한테도 그때 얘기를 안 했을까요? 문제는 삼으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부분만 한정해 놓고 보면 그것이 과연 정대협이 돈을 유용한 것이냐 개인적으로 좀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음모론자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신대와 위안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혼동 가능성이 있었고 명확하지 않았고 네, 명확하지 않았죠. 또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그것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고 활동을 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런 논리인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충분히 본인으로서는 타당한 그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위안부하고 정신대는 다르죠. 위안부는 성노예고 정신대는 강제근로 쪽이고 그렇죠. 분명히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좀 제기할 만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좀 부끄러운 것은 30년 전이라고 하지만은 1990년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방된 지 50년, 60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정신대와 위안부의 차이를 누구도 규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굉장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약간 뭐 방향이 너무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원죄는 물론 당연히 일본 정부한테 있죠. 일본 정부. 근데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결국은 그 정부 책임이고요. 예, 왜냐하면 정부 책임인데 그 정부는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결국 박정희 정권 당시에 예. 그 한일 협정 1965년도에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안 했어요. 예, 정리 안 했어요. 아예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사죄는 한다. 그래. 우리가 그때 반인권적인 행위 이거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예. 일본 정부도 국제적인 비난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죄하지만 법적 책임은 1965년 협정으로 끝났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결국은 그 당시 우리나라 정부가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고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그때 1965년 협정에서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법적 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없다. 예. 여기서 굉장히 큰 갈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1945년 해방되고 1990년까지 무려 45년 동안 이게 공론화가 안 됐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이 김학순 할머니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나서야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방향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변호사회장 하실 때도 이 일본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상당히 좀 그 특별위원회도 예, 위원회도 만들고 설치하셨었고. 그때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소녀상 그러니까요. 그때 처음에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사실 정권에서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정권에서는 일본과 가능하면은 이제 2015년 합의로 예. 이거를 마무리 짓고 끝내려고 했거든요. 네. 그 당시 굉장히 비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할머니들의 의사를 거의 경청도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녀상 그 당시에 대해서도 사실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 인권위에 진정해서 요거를 좀 보호하는 방향도 추진했었고요. 예.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몇 가지가 눈에 띄네요. 예, 눈에 띄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자가 있네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기획자가 있는 것이고 말에 포인트가 없어요. 중요한 건 포인트가 없고 이용수 할머니가 가장 많이 주장한 게 근로정신대와 위안부를 왜 동일시에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위안부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같아야 되냐 이런 말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두 번째 계속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가 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기다리는 말이겠죠. 여기서 보면요. 왜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는 윤미향을 공격했나 이제 좀 이해가 가네요. 아베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못하면서 일본에서 자민당이 추락하고 있고 아베가 지금 엄청난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베는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일 관계의 어떤 돌파구가 가장 일본의 인기를 끌어올리는데 가장 많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건 음모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기획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좀 잡아주면 일단 이용수 할머니가 집중적으로 잘못했다라고 해야 하는 게 공장 노동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위안부인데 공장 노동자와 함께 어떤 정신대 대책협의회에서 모든 일을 관할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일본이 기다리는 말입니다. 모든 한국에 있는 정의기억 연대에 있는 위안부 쉼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근데 할머니가 공장 노동자들과 위안부를 계속 분리하는 발언을 해요. 지금. 그래갖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안부와 관련도 없는 정 의원이 왜 위안부를 팔아서 모금하고 외치냐는 말을 합니다. 결국은 일본의 논조는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는 장본인은 대한민국의 정의기억연대 거기에는 윤미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그 뒤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뉘앙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정의기억연대를 공격합니다. 그렇죠? 정의기억연대를 정말 바꿔야 된다. 집회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 기회에 일본이 가장 껄끄러워했던 수요 집회를 없애고 정의기억연대 자체를 존재를 없앤 다음에 적당히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제3의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래서 교육, 학생들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수요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지난 나가셨더라고요. 예, 네. 수요 집회는 대구에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수요 집회를 하면 안 된다,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수요 집회를 없앤다, 아니면은 위안부에 대한 그 구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는데 수요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는 발언 그리고 이게 이제 1차 회견에서 나왔던 거. 2차 회견에서는 학생들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양국, 일본과 한국이 친하게 지내면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은 일본의 논리다. 수요 집회가 일단은 없어지게 되면 뭐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하니까 일단 일본 앞에는 눈에 까셨는데 이게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 양국이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교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입장차를 줄여가자는 얘기인데 이거 앞이 다 자르니까 수요 집회 하지 말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 이게 이제 친일본적인 발언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나오고 더 확대된 논리가 친일본이니까 미래통합당이 이용수 할머니 배후했다. 이렇게까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예, 논리를 지금 가고 있는데 비겁한 변명입니까? 어떻게 봐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일본이 지금 뭐 반국가 단체인가요, 우리한테요? 그건 사실은 아니죠. 가장 가까운 나라고 그 일본의 어떤 잘못, 그것은 우리가 그 계속 역사에서 기억이 돼야 되고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 일본의 어떤 또 배상 책임 이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그 일본 후세 세대들에게 예. 그 자신들의 선조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고 예.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후세 세대들끼리 계속 양국 간의 우호적인 교류는 교류대로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극히 원론적으로는 뭐 이용수 할머니 지적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거? 지금 저 어렸을 때는요 그 중공이라고 했어요. 중공. 소련. 예, 소련. 예. 예, 그렇죠. 원수 북한 다음 가는 원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적으로. 없죠. 예,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그 오히려 전 저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 위안부 할머니인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그 사실을 왜곡하려는 거는 그거야말로 일본이 원하는 바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 일본이 바쁜 일본의 시간에도 구구 세력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좋아하죠. 위안부 할머니가 굉장히 지금 거짓말쟁이로 일정 부분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예. 일부 우리나라 그 주장에 의하면은 예.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학생들, 양국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인 팩트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지금 작년이 그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지 예. 않았습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 뭐 저도 젊습니다만, 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당시에 대한 어떤 실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모르죠. 예. 더군다나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교육도 안 하니까. 예. 일본은 위안부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린 학생들이 모르고 오히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적이거든요, 사실. 예. 근데 그 일본에 대해서 일본 정부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그들의 잘못은 우리가 계속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거 별개로 이 일본 정부가 이 위안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한테 사과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린 증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증거 자체도 일본 방위청 도서관에서 나온 건데 예. 그것을 폭로한 사람은 일본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 일본인이 사실 그거를 숨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야 이거 봐라. 일본 정부가 일본 군이 강제 동원해서 그 조선 한국 여성들을 피해를 준 거다 사실이다라고 문건을 폭로했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의 어떤 잘못, 계속 사실 왜곡하는 극우 세력은 예. 그거대로 우리가 계속 비판을 나가야겠지만은 예. 뭔가 이런 어떤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려는 후세 세대, 젊은 세대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 지식인들까지 적대적으로 우리가 대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그때 강제징용에 대해서 사과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아베 정권이 한 것은 아니고 아니죠. 예, 전 수상들이 일부 제한된 공간에서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근데 전향적이긴 기본적으로 했었죠. 그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일본과의 합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예. 그 당시 합의를 그 뭐랄까 그 완전 부인하고 예. 일본한테 재협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부 대 정부 간에 합의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아베 측이 아무리 극우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예. 그 당시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사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 합의에서도 또 다시 사과한 문구는 있습니다. 예. 어차피 정부의 연속성이 있으니까요. 또 부인할 그렇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오늘 수위가 좀 많이 넘나드는 것 같네요. 아이고. 김어준 공장장을 또 언급하면서 또 얘기도 했고 이거 어떻 잘못 이거 아래 뒤에 다 자르고 나면 우리 친일파로 매도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큰일 났네요. 그럼 뭐 이민 가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어쨌든 유튜브를 보면은 특히 이제 극우 성향의 채널에서는 위안부는 거짓말쟁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얘기 나오고요. 진보 성향의 채널이라고 하는 스스로 지칭하는 곳에서도 노욕이다, 또 침해다, 그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이런 인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평가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그 계속 우리는 긴장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일본의 극우 세력들 자체가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 분 안 계세요. 예. 그리고 17분 남으셨죠. 그리고 이분들 다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가까운 장래에는 사실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높으세요. 이분들이. 예. 사실 일본 그 극우 세력들이 원하는 거는 그 피해 당사자가 세상에 없는 거겠죠. 말해줄 사람이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생전에 그분들의 증언이 오염되길 바라는 건 일본 극우 세력이에요. 예. 어떻게든지 거짓말쟁이, 치매 이 말은 사실 일본 극우 세력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조리돌림하고 인신공격하고 위안부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이거 일본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용수 할머니 배우는 국민인 것 같고요. 예. 이런 이용수 할머니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는 배우는 일본 극우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왜 저기 그 한일 그 통상조약 예. 그 문제가 터지면서 실제로 그 부분이 좀 조명이 되긴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극우 언론 또 극우 활동가들이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그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이고 추정이라면 추정인데 실제로 이 당시에 보도됐던 그 기사들을 비교를 하게 보면은 일본에서 주장되고 제기됐던 것이 그 다음 날 바로 또 똑같이 그렇죠. 한국에서 또 주장되고 그랬던 적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음모론이라면 이쪽으로 한번 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김호준 씨라든가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과거에 얼마 전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많이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는 예.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방향의 초점은 그 이번 기회를 삼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저명한 교수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일본의 극우 세력과 똑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일본 정부는 책임 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진짜. 그리고 이런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인 예. 그 매춘부였기 때문에 피해자도 아니다. 예. 이런 어떤 공통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그 손을 잡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런 주장들이 다시는 하지 못하게 싸워 나가야 되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증언을 해줘야 할 할머니들이 몇 분 안 남으셨고 열 몇 분 남으셨고 이분들이 가까운 장래에 세상을 떠날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그럼 나중에는 결국은 피해 당사자 없이 이제 싸워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살아계신 동안에는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그 사실이고 예. 피해자고 이 부분은 그냥 다툼 없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정의죠.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걱정되는. 건강히 오래 일인데요. 사셔야죠. 예. 지금 드리는 질문은 굉장히 좀 예민한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직접적인 이번 갈등의 원인이라고도 지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용수 할머니께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를 두고 이거는 이제 과거 그 본인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께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2012년에 19대 총선이죠. 비례대표를 출마를 하셨었는데 선언을 하셨었는데 이걸 윤미향 대표가 막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악감정, 앙금 때문에 내가 못했는데 왜 네가 하느냐.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일점 뭐 질투론, 예. 배신론 예. 이렇게 나오겠죠. 그 저런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적합한 인물은 피해 당사자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 유명 씨죠. 일종의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피해 당사자인 내가 국회의원 하는 것을 이 대리인이 막았단 말이에요. 막았죠. 예. 반대했죠. 그리고 뭐 기자회견 하는데도 정대협 측은 다 빠졌으니까. 그랬었죠. 예, 예.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겠다. 하고 국회의원이 된다. 대리인이. 그땐 반대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뭐 배신감 내지는 뭐 서운함은 당연히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비판과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라든가 주장 같은 것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또 매도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부분 이번 사태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가장 그 저는 우려되고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저거죠. 그 되풀이 강조하지만은 이 위안부 피해 역사의 중심에는 그 피해 당사자인 그 할머니들이 존재하고 계시고요. 근데 많은 할머니들은 세상을 떠나셨고요. 예. 지금 남은 할머니들이 한 7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사실이고 역사고 그것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할머니들은 거짓말쟁이다. 더 나아가서 지금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우리나라 교수들도 있어요. 매춘부다.
뭐 자발적이고 일본 정부 책임 없다. 이런 사람들도 교수로 있지 않습니까? 교수라고 해야 됩니까? 있어요. 예, 교수 뭐 예. 여기서 실명간호까지 안 하겠지만. 사회적인 직책이 그렇다니까. 예, 뭐 예. 그분들 직업이 교수인데 아무튼 이런 세력 준동하는 세력들과 우리가 계속 싸워 나가야 되고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뭐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우리 할머니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을 다 떠나시게 되면 결국 남은 거는 한국 정부랑 일본 정부, 특히 일본 정부의 어떤 특히 아베와 같은 예. 이제 극우 세력들이 준동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위안부 역사가 계속 양국 간의 갈등 요소로 남게 되거든요. 예.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헌법재판소도 2011년에 지적했듯이 예. 이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한일 간에 그 정부 간이죠. 정부 간에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극우 세력들, 정부 쪽이 아니고 극우 세력들은 아마 계속 위안부 역사를 부인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적어도 정부 간 공식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남겨서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지금 일본 정부는 시간만 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특히 이 현 정부는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시간 끌고 있는 건데. 당연한 거죠. 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신다면 어떨까?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간 당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진 집권당인 소속 국회의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약간 곤욕스러우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2018년에 하신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가 있거든요. 예.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죠. 예. 네, 할머니들을 위한 방향으로 그분들과 소통해서 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 아마도 올해 이제 국회가 이제 회기가 시작되고 한 2달 정도 지나면 예. 윤미향 이제 다음 주부터 의원이시죠. 예. 윤미향 의원 문제도 적어도 이제 검찰 수사도 마무리될 것 같고요. 예. 그 본인의 거취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억울한 부분은 뭐 상당 부분 해명이 될 것이고요. 만일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가 있는 대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될 것이니까요. 예. 근데 8월 15일 저도 이 광복절 전후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다시 메시지 던지고 예. 일본 정부와 이 문제를 정리하는 걸로 예. 어떻게든지 이번이 매듭을 짓는 걸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 보기엔. 사실 큰 업적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면요, 이 남북한 지금 뭐 서로 간에 뭐 양국 지도자가 왔다 갔다도 하고 이 평화 협상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은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위안부 역사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옛날 좀 드라마를 보는데 여명의 눈동자 여명인 진짜 유튜브에서 보셨나요? 모 사이트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예. 넷플릭스 같은 예. 거기 보면은 친일했던 고동계 형사들이 그대로 우리 경찰의 또 그대로 고위 해명을 해오죠. 공직자가 또 돼서 권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게 지금 아직 안 끝났구나. 그리고 그때 확실히 정리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를 옥죄고 또 끌어내리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의혹과 혐의 여기에 우리가 매몰돼서는 안 되고 이 검찰이 또 밝혀야 될 부분은 검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물론 이제 저희가 감시해야 되겠지만 위안부 문제 그리고 한일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이용수 할머니의 외침 여기에 주목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일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왜곡된 역사라든지 뭐 전두환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뭐 김재규 사건도 이제 재심 들어가고 그런 부분. 2020년은 이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바로잡는 해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법설 외전 여기까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법설 외전이었습니다.